혈당 관리, 여러분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놓치고 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혈당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3가지 시간대를 공개합니다. 아침, 하루 중 혈당 반응이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밤새 인슐린 분비가 낮아져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음식을 넣으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으며 먹는 아침 식사가 사실은 혈당 폭탄일 수 있습니다. 특히 5가지 음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과일만 단독으로 먹는 것, 빵과 떡류, 우유만 단독으로 마시는 것, 주스, 그리고 커피 믹스입니다. 이 5가지 조합을 저는 혈당 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점심때보다 2배 이상 발생합니다. 2배입니다. 같은 과일을 먹어도 시간대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걸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칼로리 때문이 아닙니다. 혈당 조절 스위치를 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는 몸의 대사 시동입니다. 시동 없이 바로 밟으면 차가 망가지듯 몸도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침에 깨어나면서 하루 종일 사용할 에너지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이때 잘못된 음식을 넣으면 그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과 1개로 가볍게 시작하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과일은 건강한 음식이지만 아침 공복에 단독으로 먹으면 독이 됩니다. 과일 속 과당은 다른 영양소 없이 단독으로 들어오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렇다면 언제 과일을 먹어야 할까요? 식사 후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사를 마친 후에 과일을 드십시오. 그러면 같은 과일도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타이밍 하나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빵과 떡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빵 1조각, 떡 1개를 먹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정제된 탄수화물은 공복 상태에서 들어가면 소화가 너무 빠릅니다. 소화가 빠르다는 것은 혈당이 급등한다는 뜻입니다. 급등한 혈당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고 이것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 이것이 바로 당뇨의 시작입니다. 우유를 단독으로 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유는 건강 음료로 알려져 있지만 아침 공복에 우유만 마시면 유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올립니다.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주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과일을 갈아서 만든 주스는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한 잔에 사과 3개, 오렌지 4개의 당분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공복에 마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커피 믹스는 설탕 덩어리입니다. 한 봉에 설탕이 6g에서 8g 들어갑니다.
공복에 이것을 마시면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여러분이 졸음을 깨우려고 마시는 그 커피 믹스가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답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30g, 식이섬유 6g에서 10g, 지방 약간, 이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계란 3개, 닭가슴살 100g, 두부 한 모,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십시오. 여기에 채소를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과일은 식사를 마친 후에 드십시오. 아침 단백질 30g은 혈당 스파이크를 40% 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심때 폭식을 막아줍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점심에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아침 식사의 최적 시간은 기상 후 2시간 아닙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이 시간대를 놓치거나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요동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험 시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밤 8시 이후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실수를 하는 시간입니다. 밤 8시 이후에는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 인슐린 감수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밤 늦게 먹는 사람은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40에서 60% 더 높게 올라갑니다. 같은 음식입니다. 같은 양입니다. 하지만 시간대가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낮에 먹으면 에너지가 되는 음식이 밤에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밤에 먹으면 위험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면, 밥, 빵, 과일, 술, 우유, 떡, 라면, 그리고 모든 야식입니다. 밤에 먹는 음식은 그대로 지방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는 동안 지방 저장 효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에너지로 쓰이는 탄수화물이 밤에는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밤에 먹는 한 끼는 몸무게를 하루 만에 1kg에서 2kg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 종일 참다가 저녁에만 한 끼 먹는데 왜 살이 찔까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그것이 밤 늦게라면 살이 찝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밤 10시에 퇴근해서 라면을 끓여 드셨습니다. 단 한 끼였습니다. 하루에 라면 한 개만 드셨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몸무게가 7kg 늘었습니다. 혈당은 공복 기준으로 100에서 150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그분께 드린 조언은 단 하나였습니다. 식사 시간을 바꾸십시오. 그분은 회사에서 오후 6시에 간단히 드시도록 습관을 바꿨습니다. 같은 라면이었습니다. 양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2달 만에 몸무게가 5kg 빠졌습니다. 혈당은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소화기관도 쉬려고 합니다. 대사율도 떨어집니다. 이때 음식을 넣으면 몸은 당황합니다.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하고 그냥 저장합니다.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간에 저장합니다. 혈관에 쌀입니다. 특히 면류는 최악입니다. 라면, 우동, 파스타, 칼국수 모두 밤에는 독입니다. 면은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밤에 면을 먹으면 자는 동안 혈당이 치솟았다가 새벽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먹는 밥 한 공기는 낮에 먹는 밥 그 공기와 같은 영향을 줍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같은 음식도 2배로 위험합니다. 과일도 밤에는 금지입니다. 과일은 건강식품이지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밤에 먹는 과일은 과당이 중성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낮에는 에너지로 쓰이지만 밤에는 지방으로 쌓입니다. 술은 더욱 위험합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면서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혈당이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간 기능도 나빠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망가집니다. 밤에 마시는 술 한 잔은 여러분의 간과 혈관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우유도 밤에는 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십니다.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은 분들은 다릅니다. 밤에 마시는 우유는 유당 때문에 혈당을 올리고 수면 중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떡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떡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밤에 떡을 먹는 것은 혈당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밤에는 떡을 드시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저녁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최적의 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를 넘어가면 수면 중 혈당 상승, 지방 저장, 역류성 식도염, 야간뇨, 다리가 붓는 증상이 전부 악화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쳐야 합니다. 점심 식사의 최적 시간은 낮 12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이때 인슐린 반응이 가장 좋습니다. 같은 식사라도 이 시간대가 혈당을 가장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우리 몸은 낮 시간대에 음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식사 시간은 어떻습니까? 아침은 몇 시에 드십니까? 저녁은 몇 시에 드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을 계기로 식사 시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식사 시간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3번째이자 가장 많이 놓치는 위험 시간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직후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입니다. 화가 났을 때, 걱정이 많을 때, 슬플 때, 놀랐을 때. 여러분의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강제로 끌어올립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특성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합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평소보다 70%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70%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먹으면 혈당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특히 스트레스 직후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단 음식, 라떼류, 빵과 커피, 과일, 그리고 밥 한 공기를 단독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혈당을 폭발시킵니다. 실제 진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과일 한 조각만 먹는데 왜 살이 찔까요? 과일 때문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단 것을 찾습니다. 초콜릿, 사탕,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음식들이 당기는 이유는 뇌가 빠른 에너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스트레스로 이미 올라간 혈당에 단 음식까지 더해지면 혈당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라떼류도 위험합니다. 카페라떼, 카라멜 마키아또, 바닐라 라떼, 이런 음료들은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한 잔에 설탕이 20g에서 30g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것을 마시면 혈당은 급등합니다. 빵과 커피 조합도 많은 분들이 즐기십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카페에 가서 빵 한 조각과 커피를 드시죠.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의 몸은 비명을 지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카페인이 스트레스 호르몬과 만나면 혈당은 폭발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독이 됩니다.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밥 한 공기를 단독으로 먹는 것도 위험합니다. 반찬 없이 밥만 먹으면 소화가 빠르고 혈당이 급등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1시간 금식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폭발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급등시킵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지방이 축적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감정이 흔들릴수록 금식 1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일단 심호흡을 하십시오. 물을 마시십시오. 가볍게 걸으십시오.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십시오.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 식사를 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직장에서 상사와 심하게 다투고 나서 편의점에서 초콜릿과 빵을 사서 드셨습니다. 그날 저녁 혈당을 재봤더니 200을 넘었습니다. 평소에는 130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 상태에서 먹으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과일을 드셨습니다.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혈당 수치는 계속 높았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후 1시간 금식을 권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스트레스 받았다고 바로 먹지 마십시오. 1시간만 참으십시오. 그 1시간이 여러분의 혈당을 지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혈당 폭발 시간대만 피하면 당뇨, 약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시간 관리 습관만 지켜도 혈당 평균이 20에서 40 떨어지는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약을 반으로 줄인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아침은 기상 후 2시간 안에 드십시오. 최적의 시간은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아침 식사 구성은 단백질 30g, 식이섬유 6g에서 10g, 지방 약간, 그리고 과일은 식사 후에 드십시오. 아침 단백질 30g은 혈당 스파이크를 40% 줄이고 점심 폭식을 막습니다. 둘째, 점심은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드십시오. 이때 인슐린 반응이 가장 좋습니다. 같은 식사라도 이 시간대가 혈당을 가장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리듬을 따르면 혈당도 따라옵니다. 셋째, 저녁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십시오. 이 시간대를 넘으면 수면 중 혈당 상승, 지방 저장, 역류성 식도염, 야간뇨, 다리가 붓는 증상이 전부 악화됩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이른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직후에는 1시간 금식하십시오.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을 폭발시키고 코르티솔이 혈당을 급등시키고 혈당 급등이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감정이 흔들릴수록 금식 1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1시간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다섯째, 식후 걷기 타이밍을 지키십시오. 식후 10분에서 20분 걷기는 혈당을 20에서 45 정도 감소시킵니다. 특히 저녁은 반드시 식후 15분 걷기를 권장합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혈당 관리 방법입니다. 산책도 좋고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식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앉아 있지 마십시오. 눕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15분만 움직여도 혈당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당뇨 환자를 가장 빠르게 악화시키는 조합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지 마십시오. 둘째, 밤 8시 이후에 한 끼를 먹지 마십시오. 셋째, 스트레스 직후에 단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넷째, 저녁 9시 이후에 탄수화물을 먹지 마십시오. 다섯째, 운동 후 즉시 단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운동 후에 단 음식을 먹는 것도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나서 보상 심리로 단 음식을 드십니다. 운동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운동 직후는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단 음식을 먹으면 급격한 혈당 상승이 일어납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을 드십시오. 닭가슴살, 계란, 두부, 이런 음식들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을 드시려면 최소 30분 이후에 복합 탄수화물로 드십시오. 고구마, 현미, 귀리,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실천하면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수면, 혈압, 체중까지 같이 좋아집니다. 첫째, 하루 물 1.5리터를 마시십시오.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을 희석시킵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근력 운동을 15분 하십시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창고가 크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매일 15분씩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운동을 하십시오. 셋째, 10분 햇빛을 쬐십시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듭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아침 햇빛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아침 10분만 밖에 나가 햇빛을 받으십시오. 넷째, 식후 걷기를 습관화하십시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식후 걷기는 가장 강력한 혈당 관리 도구입니다. 매 끼니 후 15분씩 걸으십시오. 하루 3번, 총 45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은 크게 달라집니다. 다섯째, 저녁 식사 시간을 고정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호르몬도 불규칙해집니다. 이 5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것들을 3달 동안 실천했습니다. 혈당이 15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체중은 8kg 감소했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활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오히려 약을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신기해요.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습관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십니다. 시간대를 바꾸는 것만으로 정말 달라질까 하고요. 하지만 한 달만 실천하면 모두 놀라십니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니까요. 한 가정의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저녁도 9시에 먹었지. 남편이 대답합니다. 어쩔 수 없지. 늦게 들어왔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혈당 폭발하는 시간대라잖아. 그거 계속하면 약만 늘어. 남편이 말합니다. 그럼 집에 오자마자 바로 먹어야겠네.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저녁 시간을 바꿔야지. 오늘 영상 다시 봐. 이런 대화는 제가 매일 보는 장면입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식사 시간을 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저녁 시간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녁 7시가 어렵다면 8시라도 지키십시오. 8시가 어렵다면 9시 전이라도 드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근 시간을 당길 수 없다면 회사에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샐러드나 단백질 위주의 간단한 식사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하고 집에 가서는 가볍게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늦은 시간에 과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밤 늦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원칙을 이해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실천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석 달 6개월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확실합니다. 약을 줄일 수 있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10년 넘게 당뇨 약을 먹다가 생활 습관을 바꿔서 약을 끊은 분도 계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 올바른 방법입니다. 3가지 위험 시간대를 피하고 5가지 실천 습관을 지키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은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혈당은 음식보다 시간대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아침 공복, 밤 8시 이후, 스트레스 직후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시간대만 지켜도 약을 줄일 만큼 혈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5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침은 기상 후 2시간 안에 드십시오. 둘째, 저녁은 7시 전에 드십시오. 셋째, 스트레스 직후에는 1시간 금식하십시오. 넷째, 식후 15분 걷기를 실천하십시오. 다섯째, 단 음료와 과일은 식사 후로 이동하십시오. 이 5가지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시간을 조절하고 순서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혈당은 여러분의 의지보다 몸의 시간표를 더 잘 따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바꾸면 혈당도 바뀝니다. 몸도 바뀝니다. 인생도 바뀝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피로가 줄어듭니다. 잠을 잘 잡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입니다. 합병증은 더 무섭습니다. 신장투석, 실명, 족부절단,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합병증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당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혈당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대만 지키면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첫 번째 선택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당뇨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최고의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도 조합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습관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